추정 개인 재산만 약 2,800조 원을 가진 남자, 하루에 10억씩 5천년을 써도 돈이 남아도는 남자, 37살의 비공식 세계 최고 부자,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피해 숙청으로 인해 무시무시한 권력을 뽐내기도 하지만 친근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는 이 사람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6대 총리이자 국방장관이며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사우디의 왕세자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한국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대체 그는 어떻게 어마무시한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으며 사막 한가운데 영화 속 미래 도시를 실제로 구현하겠다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빈 살만은 1985년생으로 다이아 수저를 뛰어넘어 깨지지 않는 레드 다이아 수저로 태어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운 초대 국왕 이븐 사우드의 손자이죠. 하지만 그가 왕세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큰아빠와 사촌이 있기 때문이죠. 잠깐 사우디아라비아를 살펴보자면 애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22개 부족을 통합하여 세운 연합왕국입니다. 초대 국왕이었던 이븐 사우드는 22명의 부인을 두며 서로 다른 부족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에 따라 총 49명의 자녀를 두게 되죠. 이븐 사우드의 사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의 아들들이 돌아가며 왕위를 차지하는 형제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빈 살만의 큰아버지들이 형제 세습을 해왔으며 그의 큰아버지만 해도 수십 명이었기 때문에 빈 살만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가 왕위 근처에 가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빈 살만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빈 살만의 아버지가 왕세제 차례가 되어 7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빈 살만은 왕세제가 된 아버지를 보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자 그는 국방장관에 임명되며 국가 무장력을 틀어지게 되었고 주요 권력들을 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빈 살만의 나이 불과 30살이었죠. 그래도 아직 아버지 때의 형제 세습을 고려하면 빈 살만에게 차례가 올지는 불투명했습니다. 그의 삼촌들 혹은 사촌형들이 차기 왕세제로 유력했으며 잠재적인 경쟁자가 너무나 많았는데요. 하지만 살만 국왕은 이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아들 빈 살만에게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2015년 4월 살만 국왕이 즉위 3개월 만에 왕세제였던 무크린을 축출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왕세제로 올리기 위한 파란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인 2017년에는 당시 왕위 계승 1순위였던 조카마저 쫓아내고 친아들 빈 살만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줌에 따라 빈 살만은 왕세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빈 살만은 국방장관과 왕실 직속 경제개발위원장 외에 제1부총리라는 정치 권력까지 장착하게 되었죠. 수십 년간 이어진 사우디 왕가의 형제 세습에서 최초로 부자 상속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왕위 계승 1순위였던 그의 사촌형은 결국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사우디에서 반역죄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왕실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또 다른 숙청 작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2017년 11월에는 빈 살만의 사촌 만수르 왕자가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로 잘 알려진 만수르 아랍에미리트 왕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등극한 그는 그 누구도 부패 혐의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왕자나 장관일지라도 말이다 라는 매서운 발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패 척결과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위협이 아니었고 실제로 약 500여 명에 달하는 사우디 고위급 관료와 왕자들을 체포해 리츠 칼튼 호텔에 감금해버렸으며 이들이 돈을 이용해 해외로 망명하지 못하도록 사우디 은행에 2천여 개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빈 살만의 대숙청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했습니다. 호텔에 감금된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구타와 폭행이 동반된 신문으로 보내야 했고 몇몇 수감자들은 다시 감옥으로 이송되거나 가택연금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숙청은 2019년까지 지속되었고 그렇게 빈 살만은 부정부패가 있는 왕족들을 철저히 숙청해서 재산을 환수했고 정치적 정적까지도 제거함으로써 절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 숙청 기간 동안 약 381명의 인원이 체포당했으며 환수한 국고의 규모는 1,0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살만 국왕으로부터 총리직을 양도받으며 차기 국왕이 될 길을 탄탄히 걷게 됩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대규모 숙청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에 만연했던 왕족들의 부패와 파벌 싸움을 한방에 정리한 빈 살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피해 수청으로 인해 무자비한 권력가의 면모를 뽐낸 빈 살만이지만 사우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국민을 위한 친근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는 반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빈 살만 본인이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인 만큼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개혁하기 위해 여러가지 파격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사우디 국민의 3분의 2가 30대 이하인 상황에서 젊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가 눈에 띄고 있죠. 유명 해외 스타들의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BTS, 저스틴 비버, 머라이어 캐리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허용해줬고 본인 자체도 BTS의 팬임을 밝혔습니다. 축구에도 관심이 많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유서 깊은 구단인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하여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고 얼마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열린 사우디 아르헨티나전에서
사우디가 완벽한 경기력으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는 대이변을 연출하자 아예 다음 날을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사회에서 핍박과 멸시를 받아온 여성들에 대해 영화관 관람과 운전을 허용하고 참정권도 허용하여 여권 신장 정책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과감한 움직임은 외교 정책까지 이어졌는데, 먼저 영원한 적수인 이란과의 관계에서 강경책을 강화해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사우디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해준 미국에게 밉보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사우디는 중동에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고, 미국 또한 사우디 석유의 제1고객으로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과 미국의 셰일가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우디 석유의 미국 지분이 낮아지고 있었고, 미국의 적수인 중국의 비율이 높아졌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 생산을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빈살만의 사우디는 오히려 석유 감산이라는 선택을 해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빈살만에게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겠다라고 발언했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과 원유 수출을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져온 사우디 미국 동맹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란과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국가 안보적으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사우디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사우디 국내외적으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빈살만의 현재 행보로 봤을 때 그가 그동안 쌓여온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혁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 정책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두바이 건설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중동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미래형 신도시 건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지라 이런 신도시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집트와 근접한 홍해 사막 지역에 서울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거대한 네옴시티를 짓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 약 5천억 달러, 하나로 662조 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신도시도 아니고 아예 사막 한가운데 500m 높이의 내벽을 세워 그 안에 170km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선형도시 더 라인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는 산악지대를 개발하여 초대형 산악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트로제나, 바다 위에 떠있는 미래형 복합 산업단지인 옥사곤 등 주거, 관광 산업 분야에서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짓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석유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입니다. 도시 전체를 태양열 에너지판으로 덧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으면서 대대손손 유지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국가 사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네옴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들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살만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네로라는 기업 총수들을 만나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것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빈살만은 먼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가졌고 네옴시티 성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롯데호텔로 이동해서 한국 대기업 총수 8명과 네옴시티 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빈살만은 약 20시간의 짧은 방한을 마치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태국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그가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송호동의 롯데호텔에서 1박에 2,200만원 하는 VIP 객실에서 하루 동안 머물렀으며, 수행원들이 투숙할 객실과 안전상의 이유로 400개 정도 객실을 2주간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손님들에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쿠폰으로 보상해줬다고 하네요. 또한 빈살만은 전용기 14대를 동원해 침대, 소파 등을 직접 가져왔으며 1억 원 상당의 식기도구를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행보 하나하나마다 플렉스가 넘쳐오르는 빈살만. 과거 시대의 낡은 관습을 철폐하고 개혁군주를 꿈꾸는 그는 과연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